안녕하십니까. 고고 여명TV의 여명입니다. 전유진을 위한 방송, 현역 가왕에서 전유진의 우승하기를 바라는 방송, 고고 여명TV 여명입니다. 28일 1차 예선에 12명의 가수들의 경연을 보고 1차 영상을 올렸고 2차 영상입니다. 평론을 하기 전에 김다현 팬들이 고고 여명TV에 들어와가지고 참 이상한 말들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는데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런 말도 합니다. 김다현 팬분들은 김다현 방송 가서 보시면 되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고고TV는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가요 유튜브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회 정치 평론하는 사람이에요. 전유진이가 아까워서 전유진이가 미스트롯2에서 공정과 상식이 침해받는 걸 보고 전유진을 한번 지원해보자 하고 들어온 방송이에요. 전유진 편뿐이 안 찍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김다현 팬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김다현이 낫다, 전유진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고고 여명한테 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유진 팬들만 모시고 전유진 팬이 아닌 사람을 전유진 팬으로 만드는 방송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김다현 팬분들은 김다현 팬 카페나 김다현 팬 리딩방에서 영상을 감상하세요.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천상의 목소리, 신이 내린 목소리, 중저음부터 고음까지 뽑아내는 우리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죠? 미모를 가진 전유진. 전유진이 보면은 요새 애들 18살과 달리 대단히 순수해요. 순정적이에요. 그래서 전유진을 어떻게 한번 현역 가왕에서 우승을 시켜서 한일 트롯 대왕전에 내보내서 세계적으로, 전 세계는 아니라 일부 세계에서 유명하게 되며 한국 가요 팬들에게 부각을 시켜볼까 하는 게 이 방송이에요. 4개월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고고TV가. 전유진 화이팅 하고 가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땡땡땡 무슨 방송. 전유진에 반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고고TV 초창기 영상을 보면은 한 2년 반 전에 전유진이 미스트롯2에 나와서 탈락하는 과정부터 고고TV가 들어가서 평론을 했는데요. 제가 한 평론 그게 지금 다 다른 유튜버가 쓰고 있어요. 자, 봅시다. 일부 29일날 올린 것은 보시면 알겠고, 전유진의 적수가 나타났다 했었죠. 전유진의 적수가 1차에서는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가 사회 찬미를 부른 마스크 걸이라 그랬죠. 근데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전유진과 필적할 수 있는 무대 매너와 무대 장악력과 그 다음에 가창력을 가졌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만 유튜버가 지금 사회 찬미 주인공, 마스크 걸이 주인공이 누구냐, 고고 여명TV에 댓글 달린 분들도 하유비다, 금잔디다, 또는 한아다, 그렇게, 댓글 달고, 또 인터넷 유튜브에서는 설랑설레 하는데 그것은 상관없어요. 마스크를 벗는 순간 전유진이 필적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고 고고 여명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남과의 차단을 부르고 또 자기의 안정감을 부르고 표정을 감추고 또 남으로 하여금 신비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면가왕 같은 것도 있었고, 이 마스크라는 것이 일단은 신비감, 호기심, 그 다음에 궁금증 이런 거를 갖다가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무대에선 마스크를 쓴 사람, 마스크 걸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남을 갖다가 조롱하고 희롱을 하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스크를 벗는 순간 한편으로는 놀라면서도 저 사람이었구나 놀라면서도 그때부터 실력과 진가가 나타나게 되겠죠. 끝까지 마스크를 쓰고 경연을 할 수가 없죠. 왜?
세계인을 또 한국 가요 대중들에 대해서 마스크를 쓰고 끝까지 경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는 예선 후반부가 가지고 마스크를 벗게 될 것이며, 그때 가면은 현격하게 다른 가수들과 실체적으로 비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걸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근데 중저음에 잔잔하고 음률과 그 다음에 곡을 해석하는 과정이 일부에서 나타난 전유진의 가장 강력한 적수다 그러는 거고, 또 2부에서 나올지 3부에서 나올지 모르겠으나 린이라고 있죠. 가수 린을 요번에 검색해 보니까 42살인가 그렇더라고요. 박혜신이라고 연정을 부른 아주 깊고 우울하고 고전적인 트로트를 부른 박혜신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린이 보면은 린이 2부에서 전유진과 가장 호상을 이루는 적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고고TV는 전유진이가 우승하리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안 되면 어때? 그죠? 이 린을 주목해야 되는데, 린이 복면가왕에서 2번이나 우승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린이 이 전부 다 31명의 출연자 중에서 린이 가장 대중적으로 유명한 가수예요. 전유진보다 더 유명합니다. 전유진은 일부 팬만 있지 아직까지 전체적인 대중들의 대중가수는 안 돼 있죠. 근데 린은 OST 같은 거를 갖다가 많이 불렀고 발라드 앤드 컨트리 발라드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이 눈 감고 라디오에서 나오고 또는 TV 드라마 백뮤직으로 나오는 걸 들어보면은 노래 참 잘해요, 린은. 따라서 린 같은 경우가 OST 강자고,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린이 해를 품은 달, 해품달, 예쁜 탤런트 나오죠, 그죠? 해품달, 또 별에서 온 그대, 전지현 나오는 거, 이런 거 OST를 불러서 대단히 음성도 좋고 음색도 좋고 그죠? 곡 해석도 좋습니다. 몽환적이에요. 이게 과연 트롯 경연대회에서 어떻게 진가를 발휘할 것인가 문제인데, 린도 그렇고 평론가들도 그렇고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좀 찾아봤어요. 린이 음원 판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원 판매는 강세나 현장에서 파워는 적다. 현장에서 무대 장악력이 적다는 거죠. 따라서 JTBC에 린이 출연해가지고 경연에서 나오는 성적이 저조하다. 그게 뭐냐면은 무대 장악력과 무대 매너라는 것이죠. 무대 장악력이 음색은 좋으나 관객들하고의 파워가 또는 관객들하고의 호흡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자기도 아쉽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린 같은 경우는 주로 발라드를 부르는데 제가 봐도, 근데 OST를 보면은 발라드도 했지만 상당히 심호 있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 친구는 컨템포러리 R&D 쪽이라 그러죠. 컨템포러리 R&D 쪽인데, 노래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OST 기억 다 날 거예요. 해를 품은 달 또는 별에서 온 그대, 그런 걸 보면은 노래 상당히 좋아요. 가성과 진성은 오락가락하죠. 그리고 스킬도 대단하고 섬세함도 있어요. 따라서 음악의 완성도가 있고, 근데 비음과 보이스, 믹서 보이스를 갖다가 활용하기 때문에 성량에서 압도해야 되는, 가령 전유진이 같이 저음에서 고음까지 뽑아내는, 그래도 전유진은 아직 스킬이 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수희라든가 또는 패티킨 같은 그런 대성 가수가 될 아직 기력을 못 갖췄어요. 그래서 믹서 보이싱과 비음을 가지고 크게 성량을 저음에서 고음까지 뿜어내는 그런 성량이 부족해서 경연장에서나 대중을 갖다가 호흡하는 큰 경연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약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소규모, 다 그냥 숨소리를 호흡하는 소규모 공연장에서는 가능하나, 쉽게 말해서 재즈 같은 그런 공연장에서 가능한 큰 경연장에서는 힘들다 하는 것이 린도 인정하고 음악 평론가들도 인정한다는 것이죠. 노래 잘해요, 린이. 그런데 린이 소원이 뭐죠? 트로트도 한번 도전해봐가지고 트로트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다 해가지고 현역광에 출연했는데,
과연 될까? 그러나 전유진보다 음악성도 좋고 또 전유진보다 음의 곡 해석력이 훨씬 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트롯 경연대회고 마이너 지금 가수들이 경연대회고 한일 트롯 대항전이라는 명명하에서 흥행을 일으키려는데 목적이 있는 현역가왕 프로듀서 제작진들이 누구한테 점수를 주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고고 여명 같은 경우는 린보다 전유진에 훨씬 많은 후한 점수를 주고 시선을 집중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음악성은 린이 훨씬 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린 같은 경우가 과거 지금 42이니까 전유진보다 20년 선배죠. 최소한 25년 선배인데 이게 이제 스포일러로 이제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에 대해서 기사를 좀 봤으니까 과거에 스포일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학생 때 일진이었다. 또 요새 일진 문제나 학폭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죠. 그런 문제가 반드시 경연 결승까지 가면 이에 대해서 다시 부각될 겁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전유진이가 우승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또 남편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남편이 성매매 문제, 이런 게 많은데 남편을 갖다 옹해하고 이렇게 해서 인성적으로 이리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변이 좀 문제가 됐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미스터롯 2에서 문제가 많은 그 가수들도 있었죠. 예선 탈락시킨 그런 거로 아마 린이 음악성에 있어서는 전유진의 강력한 적수가 되고 전유진보다 나으나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은 전유진보다 조금 못할 것 같다. 점수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1차에서 나온 그 가수들을 보면은 7명을 뽑는 거잖아요. 31명에서. 그런데 1차 7명, 12명의 경연을 보면은 그 중에서 마스크걸이 전유진의, 탑7의 그 다크호스가 되고 나머지들도 고만고만한데 그 중에서 또 한번 보면은 그 미스터롯2에서 나온 강혜연이라고 있죠. 미스터 고 불렀는데 이 강혜연이가 엑시더 출신이죠. 엑시더 출신. 위아래 있잖아요. 위아래. 강혜연이가 엑시드 출신이라서 의외로 지금 보면은 미스터롯2를 보고 트롯을 접한 그 대중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김다연이죠. 청학동곡 꼬맹이 김다연이 팬들도 많고 근데 김다연 팬은 전유진 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그래요.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 전유진을 일반 대중 가수로 그 미스터롯2나 또는 MBN 그런 것만 말고 전체 대중 가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강혜연이 미스고를 보는데 강혜연 같은 건 엑시더 출신이고 그리고 예쁜 편이죠. 솔직히 현대적으로 예쁜 편인데 이 강혜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완전히 뽕필로 변해가지고 트롯 가수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한계죠. 솔직히 보면은 강혜연이가 그 트롯 곡을 부를 적에 보면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평이한 음색에 거기서 꺾고 거기서 올리고 내리려고 하니까 한계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강혜연이가 미스터롯 3에서 탑7 들어갔나요? 탑 12 들어갔나요? 하여튼 전유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리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경연장에 나가면 무조건 1위하고 이기는 겁니다. 이 가가지고 뭐 지금 우정을 갖다가 말이야 교환하고 서로가 화목하게 화기애애하게 하면은 그게 무슨 경연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유진이가 이기기 위해서는 남에 대한 비견을 해야 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실정적으로 그걸 말을 해야지. 뭐면 전부 다 좋아. 김다현이하고 전유진이하고 너무 친해요. 전유진이하고 뭐 또 그 미스터 3에서 그 우승하는 사람 누구죠? 양지은인가? 다 친하게 지내요. 미스터롯 출연자들은 다 친하게 지내요. 남의 가수를 말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고고 TV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이 강희연 같은 경우에 안정성은 있어. 근데 대단히 가성이에요. 전유진 같은 경우는 아직 가성이나 비염 같은 게 없죠. 그게 아주 순수해서 그래요. 나이가 순수하고 전유진이가 아주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요새 와가지고 저 뽕필로 조금 바뀌려고 하는데 그것도 완벽하지 않죠. 그죠? 전유진은 발라드 트롯을 불러야 돼요. 그거 보면은 그 미스터로2에서 뭐 엄마야 살자 뭐 이런 노래 또는 MBN에서는 헐헐헐 그런 노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 16살 먹은 애가 얼마나 잘 부릅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100% 뽕필로 가고 행사풍으로 노래를 부르면 전유진이의 잠재력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거기 보면은 한봄이라고 나왔죠. 한봄이 임신부 임신을 해가지고 한봄이가 나왔는데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한봄이라고 나왔는데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26점을 받았는데 한봄이 보면 그냥 평이한 거예요. 일반 행사장에서 뛰는 가수 또는 미스터로 3에서 그런 일반 토로 뽕필 가수 정도로 경연장에서 좀 우대를 받을까. 여기서는 이 판은 전유진 판입니다. 이 판은. 그리고 새로운 조금이라도 기존 그 트롯 경연대하고 조금이라도 다르게 뽑으려고 그러는 기 때문에 한봄이도 노래 잘해요. 뭐 임신도 하고 뭐 38살도 먹었고. 그 다음에 박혜신이 같은 경우는 박혜신이가 노래 잘했다 그랬죠. 26점인가 나왔죠. 박혜신이가 전번 영상에도 말씀 28점 최고 점수를 받았죠. 근데 올드해요. 박혜신이가. 올드하니 탑7은 들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결선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전유진하고 PT는 경쟁을 할 텐데 전유진이가 많이 성숙해서 이번에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따라서 박혜신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허스키하고 올드해요. 그 다음에 가만히 들어보면은 박혜신 같은 가수 이상의 정통 트롯 가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너무나. 그러면은 현역광에서 한일 대항제를 물치고 진짜 노래 잘하는 트롯 가수를 부르려면은 진짜 기존 가수들을 불러내겠죠. 그죠? 행사용 가수가 아니라. 따라서 박혜신은 탑7에 들어나 전유진의 상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연이라는 것을 보면은 진짜 실력 있는 가수들을 총동원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스타를 갖다가 탄생시키느냐. 새로운 스타 탄생을 요번에 현역가왕에서 시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민이 같은 경우 점수를 참 조금 받았는데 제일 적게 받았죠. 한 13점인가 받았는데 조정민이도 2차 결선 가면, 2차 예선 가면 말입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일단은 조정민의 팬들도 많고, 그 다음에 시원시원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조정민 같은 경우가, 일본에서도 활동을 했다는 게 있어요. 일본에서, 일본풍이에요. 조정민이가 보면은. 따라서, 조정민 같은 경우가 섹시하기도 하고, 섹시 컨셉으로 지금 행사도 하고, 무대도 서고 그러니, 조정민이도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탑7에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마지막 점에 나온 둘이라고 있었죠. 둘이라고. 돌리도. 그리고 드럼을 참 잘 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이 걸그룹 출신인데 이 둘이도 음악성으로 있어야 전유진보다 낫습니다. 솔직히. 그 행사용 가수로서 세월 거칠은 세월과 어려운 세월을 딛고 지금 현존하는 행사용 가수들이 대부분인데, 그리고 또 미스터로2 출신의 가수들, 일약 스타가 된 가수들이 양분을 하는데, 이 둘이라는 이 가수도 보면은 걸그룹 출신이고 음악성도 좋고 드럼도 잘 치고 이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너무나 재계발랄하기도 한데, 과연 다크호스로 떠오를지 고고TV는 의문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1차 12명의 경선을 보면은, 경연을 보면은, 전유진에 대해서 가장 그 탑7만 보면은, 탑7 우승 말고, 적수가 마스크걸과 박혜신이었다. 이러고
또 조정민도 다크호스로 남을 것이고 강혜연도 다크호스로 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2차로 가면은 린을 주목해야 됩니다. 린이 과연 무대 매너에 있어가지고 무대 장악력이나 또는 그 대형 무대와 호흡이 얼마나 나타날지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곡을 선택할지 봐야 되고 전유진이 어떤 곡을 갖고 나올지 봐야 됩니다. 전유진이 아마 기존에 불렀던 곡은 아닐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화이팅! 전유진 화이팅! 네버랜드 전유진 네버랜드 네버리스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